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시 지원율 분석, 학습 교과 컷 하락이라는 말에 낚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죠? 수시 상담을 좀 피 터지게 했고요. 수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학부모님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다 어디서 듣고 오시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출처는 뻔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였거든요. 뭐 학습 교과 컷 하락할 것이다. 뭐 학습 교과 전형의 뭐 정원이 늘어서 또는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제한이 돼서 뭐 컷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앞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되는 지역균형 전형, 뭐 학습 교과 전형이죠. 분석해 봤을 때 내신만 믿고 쓴 학생들, 학습 종합전형에서 내신만 믿고 쓴 학생들이 학습 교과 전형으로 이동할 것이고, 실제 경쟁률 하락이라든가 입시율과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뭐 댓글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달리는데, 저도 입시 기간에 있었지만 입시 즈음 되면 여러 가지 예상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입시가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원수업수가 끝나게 되면 그걸 한번 확인해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과연 제가 얘기한 것들이 맞는지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제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높습니다. 물론 경쟁률과 컷과 상관관계는 없는데 그 뒤에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게 되면 뭐 실제 학부모님들께서 들었던, 뭐 저도 여러 군데서 들었던 내용들, 교과 컷 하락이라는 것들은 일어날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선은 올해 4년제 대학 수시 지원율입니다. 이 두 개의 상황은 뭐냐면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개년간 경쟁률을 모두 발표한 대학들 기준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과 196개 대학인데 보통 작년까지 보면 보통 평균 183개 대학 정도가 경쟁률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75개예요. 그러니까 부실대학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인원이 약간 줄었죠. 지원자가 지원 건수입니다. 학생들이 200만이 될 리가 없잖아요. 206만 건에서 214만 건 정도. 원서업소 업체는 조금 숨통이 튀었겠네요. 경쟁률이 약간 올라갔고요. 지원자가 아니고 지원 건수가 8만 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걸 1인당 지원 횟수 나누게 되면 대략 1.7만 명, 17,000명 정도, 196개 대학이니까 한 20개 대학의 지원 건수가 빠져서 그것까지 포함되게 되면 대략 한 2만 명까지 정도 증가했겠죠. 근데 재학생들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다 뭐예요? 졸업생이겠죠. 이 변수를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시는 좀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로 뭐 적당히 추론하고 적당한 그럴듯한 멘트를 내세워서 그냥 이것이다. 모집 인원이 느니까 컷 떨어지지 않겠느냐.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제한될 테니까 뭐 입시 결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치열하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뻔히 알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약한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하고 종합, 교과, 대학별로 경쟁률을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서울대는요, 약학과 신설된 인원만큼, 그러니까 신설된 것만큼 지원자가 늘었어요. 약대를 빼면 2021과 2021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대부터 볼게요. 학습 종합, 경쟁률은 올라갔죠. 모집 인원이 줄어서 생긴 착시 현상인데 지원 건수는 줄었어요. 그래도 추원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연대에는 작년에 공식적으로 뭐 전형 분류상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그냥 작년과 비슷한 뭐 전형끼리 끼워 맞추게 되면 뭐 학습 교과 전형이 뭐 4,612건에서 2,476건으로 한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연대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00건 이상 줄었거든요. 논술도 줄고 다 줄었는데 연대가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만, 뭐 이 전형은 제가 이제 유심히 이 경쟁률을 보고 곰곰이 생각한 결과 연대는 입시 기술자가 좀 없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입학처에. 그리고 현재 일반고 학생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전형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좀 봅니다. 하지만 충원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연대와 한양대와 이화여대 이 3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경쟁률을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이건 뭐 최저가 없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원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요거는 또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Z점수를 쓰고 뭐 어떻게 하는데 얼마 이상은 뭐 애들이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Z점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뭐 얘기할 건 사실은 아니고요. 고대 볼까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은 뭐 3,000건 정도 늘었죠. 근데 이것도 얘기 좀 많았잖아요. 뭐 이게 학업부 수형인데 제가 학업부 수형만 갖고 왔습니다. 계열 적합성은 빼고 뭐 수능이 뭐 9월이 어려워서 애들이 못 쓸 거 다 쓰잖아요. 졸업생도 있고 그죠? 3,000건 정도 늘었죠. 경쟁은 늘었잖아요.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이 또 애들이 어쩌네 저쩌네 많이 쓰잖아요. 2,000명 늘었어요. 2,000명. 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6.36 대 1이 11.09 대 1이 됐어요. 그럼 수능체로 때리면 한 60% 정도 만족을 하니까 한 6대 1 정도 되거든요. 6대 1 정도 만족하는데 2배수 빠져도 실질 경쟁률 4대 1 나오니까 입시 결과가 크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모집 인원도 줄었는데 고대가 입시 결과가 떨어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서강대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 앞선 영상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지원자 중에서 내신 성적만 믿고 쓴 애들이 종합, 그러니까 교과전형 쓸 것이라 했는데 잘 보세요. 얘랑 더해보세요. 종합전형 지원 건수 7,700에 요거 더해보게 되면 9,900건 되잖아요. 작년 9,8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랑 여기로 쪼개진 거죠. 그리고 경쟁률이 13대 1이잖아요. 서강대 경쟁률이 좀 루즈하죠. 세계 3등급이니까. 그럼 수능 최저 만족하는 애들 비율이 한 70% 가까이 될 것이고, 그럼 7, 3, 21, 7, 8대 1 정도 될 것이고, 뭐 한 3, 4배도 빠져나가도 충원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이것도 줄 것 같지, 뭐 입시 결과 떨어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성균관대 17,000, 15,000 줄었는데 여기로 아마 제 생각에 여기 2,000명 정도 이쪽으로 이탈된 것 같고, 요 밑에 그룹에서 2,000명 올라왔을 거예요. 사실은 뭐 2,000명 정도 본다고 하면 2,000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빼주면 2,000명 남잖아요. 그 2,000명에 밑에서 2,000명에도 올렸었겠죠. 뭐 실질 경쟁률 2,000명 정도라고 치게 되면 실질 경쟁률 7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다 수능 최저 걸면 한 60% 만족할 테니까 한 4대 1? 4대 1이고 뭐 이거저거 가다 보게 되면 이쪽에서 아마 조금 입시 결과가 밀리는 학과가 좀 나올 법도 해요. 여기는 좀. 왜냐면 실제 경쟁 따져보기가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시간이 좀 짧아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여기가 조금 좀 위험한 대학이긴 해요. 전 봤을 땐. 한양대 뭐 작년보다 늘었죠. 자, 이화여대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뭐 이화여대가 미달이 나네 뭐 어쩌네 저를 찾아오시는 어머님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는데 교과 전형도 올라갔어요. 지원율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충원할 때 지원율이 높아야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입시 결과 뭐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만약에 이화대 이 경쟁률이 한 4대 1 정도 됐다고 하면 좀 심각하죠. 늘었잖아요. 그죠? 800원 늘었죠. 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이상한 얘기들 자꾸 이제 듣고 오셔서 뭐 이대가 펑크가 난다는 둥, 뭐 교과 뭐 펑크가 난다는 둥. 실제 여기까지 봐도 이게 뭐 이 지원 건수가 준 것도 아니고 여기 지원 건수 줄지 않았거든요. 그 경쟁률을 봐도 충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중앙대 볼까요? 중앙대는 뭐 다빈치랑 탐구를 합쳤는데 대략 1,500건 늘었죠. 교과도 늘었어요. 한 2,300건 늘었죠. 그럼 여기도 입결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자, 경희대. 대부분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죠? 각 고교별로 인문 2, 자연 셋, 예체능 1개예요. 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이 전형은 일반고밖에 못 쓸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고가 1,573개예요. 그 중에서 정상적인 내신 체계가 나오는 고등학교 대략 1,200개거든요. 1,200개 곱하기 6 하게 되면 7,200이에요. 7,200에서 작년에 3,000 대략 800명 정도 썼는데 올해는 2,000명이 늘었잖아요.
거의 경쟁을 더블로 늘고, 이거 펑펑할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 경쟁률에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아마 사실 합격설은 5대1 선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밑에다 애를 막 달렸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모두가 붙은 학과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학과는 현재 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외대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외대도 뭐 지원자 늘었죠. 문제 없을 것 같고, 시립대도 학교별로 인원이 작았잖아요. 시립대도 문제가 안 돼요. 17.75대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수능 최저 때리고 뭐해도 추가하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뭐 학생부 교과전형, 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로 2,000건이 정도 늘었고, 교과도 어마어마하게 지원 건수가 늘었잖아요. 뭐 경쟁률도 괜찮고, 이게 이제 애들이 사력을 다해 쓴 것 같긴 한데, 각 고등학교에서도 전략적으로 지원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수능 최저를 만족하면 내신을 밀려도 쓴 뭐 그런 전략적인 자세도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저는 이 경쟁률과 상황 봤을 때는 최상위권 11개 대학, 뭐 서울대 빼고는 10개 대학이긴 한데, 입시 결과 학생부 교과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촘촘하게 애들이 들어오는데, 물론 뭐 한 2등급 뒤에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대학들 대충 보이죠? 뭐 중앙대 많이 들어왔겠고, 그죠? 외대도 많이 들어왔겠고, 시립대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성균관대 많이 들어왔고, 여기는 딱 더하니까 이 정도니까 뭐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나온 경쟁률을 봤을 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듯 이쪽 라인이 뭐 특히 이제 서강대 성대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쪽이 교과가 없었다가 교과가 늘어나서 뭐 이쪽 대학의 입시 결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원 건수가 많이 늘어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입시 결과 나오게 되면 뭐 대부분 아시겠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의 컷은 뭐 줄 것 같진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내년 입시 준비하실 때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일찍 뭐 준비하시게 되면 내년 수시 좀 더 여유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간만에 찾아뵌 뭐 유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